요즘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많아졌습니다. 왜 우리는 집도 마련하기 힘든데 외국인은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일까? 병원도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고 덜 받는 것 같은 기분이다. 국민연금도 외국인이 받아간다는 이야기가 도는 등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불신 역시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빈틈이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때로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동산 대출, 건강보험, 연금 문제까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비교적 자유로운 우리와 달리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입하려 해도 엄격한 체류 요건이나 복잡한 허가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나라들은 자국민 외에는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해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제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상호주의 원칙이 존재하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이민과 외국인 문제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요? 고대 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을 동맹으로 받아들이며 국경 방어와 병력 충원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민자에 대한 동화 정책은 느슨했고 문화적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410년 서고트족은 로마시를 점령해 약탈했고 이는 제국의 몰락을 상징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19세기부터 수많은 유럽계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철도 건설, 금광 개발, 서부 개척 등으로 노동력이 절실했던 미국은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에서 몰려든 이민자 덕분에 빠른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1882년 미국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차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중국인 배제법을 제정합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특정 인종을 겨냥한 첫 번째 이민 제한법이었고 그로 인해 수십 년간 중국계 미국인들은 교육, 주거, 직업 면에서 큰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1965년 미국은 이민법을 개정하며 국적 제한을 없애고 능력 중심의 선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변화 덕분에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미국의 과학, 기술, 교육 분야에서 핵심 인재로 활약하며 실리콘밸리의 기반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프랑스는 1960년부터 1970년대 경제 부흥기 때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같은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값싼 노동력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었지만 도심 외곽의 격리된 이민자 거주 지역은 점차 치안과 교육, 문화 등의 문제의 중심지가 되었고 결국 2005년에는 전국적인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은 2015년 전 세계가 시리아 내전의 참상에 주목하던 그 시기에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을 수용하며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정 부담, 언어 격차, 사회 통합 실패 등이 문제로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했고 독일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이민을 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문제로 2019년부터는 단기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며 특정 기술 비자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숙련된 외국 인력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지만 여전히 영주권이나 가족 초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총 인구의 40% 가까이가 외국인입니다. 정부는 고급 인재와 일반 노동자를 철저히 구분하며 임금 한선, 취업 자격 요건, 외국인 고용 쿼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외국인 의존도를 조절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캐나다는 대표적인 이민 선진국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를 통해 학력, 경력, 영어 능력 등을 점수화하여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국민들에게도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 교육 자원 경쟁 등으로 최근엔 이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기술 이민 중심의 정책을 펼치며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를 함께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나 일시적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주거 불안과 노동 착취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이민 문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왔지만
공통된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민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준비는 충분했을까요?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건강보험 문제, 언어 장벽으로 생기는 교육 격차, 다문화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치안 불안과 문화적 마찰 문제,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에 대한 충돌 우려까지 여러 지점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외국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와 관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배척이 아니라 기준 있는 개방과 원칙 있는 설계입니다. 기준 없는 개방은 불신을 낳고 차별과 낙인은 분열을 부릅니다. 한국도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닫을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열 것인가? 그리고 지금이 그 분기점일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